안녕하세요. JD 부장부의 소장 조대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세계 1등 투자 버려야 하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조던 777닷컴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 777닷컴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물러선 이란의 유가 진정, 증시 달러 올라가고 채권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52%, S&P 500 지수는 0.94%, 다우존스 지수는 0.75% 상승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세계 1등 투자 버려야 하나? 어제까지로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과 주요 군사시설을 공격했고요. 이란은 예상을 뒤엎고 바로 반격을 함으로써 확전 양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 정제 시설이 여기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석유 정제 시설까지 주말에 폭격하자 월요일에는 증시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석유 정제 시설의 가동이 멈추면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우려 상승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오히려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증시가 급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어제 선물은 크게 올랐고요. 증시도 결국 상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오른 이유는 이란이 먼저 핵에 대한 협상을 제안했다는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은 찻잔송의 태풍으로 끝나나 생각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쟁이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쟁도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나스닥의 상승률이 코스피에 비해 형편없습니다.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지수는 올해 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올해 상승률이 23%를 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주식시장은 달러원 환율이 무려 8%나 떨어지면서 나스닥에 투자했다면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세계 증시로 넓혀보면 나스닥의 상승률은 더 미미한데요. 홍콩은 34.1%, 폴란드는 30.4%, 체코는 36%, 독일은 19% 등 주요 지수는 올해 증시에 비해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주식시장을 접고 코스피나 유럽으로 바꿔 타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시총 기업 순위로 보면 미국 시장이 더 오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계 시총 10위까지 순위로 보면 사우디 아람코나 TSMC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 여기서 메타가 약 18%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12% 상승, 엔비디아가 약 5% 상승 등 빅테크 주식들이 관세 영향으로 크게 떨어졌으나 다시 회복 중에 있고요. 다만 애플이 마이너스 20% 하락, 테슬라가 마이너스 23% 하락, 그리고 아마존이 마이너스 3% 하락 등 빅테크 중에서도 아직 회복 못하고 있는 주식이 있어서입니다. 애플은 현재 시총 1등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시총 차이가 약 17%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을 시총 1등을 굳건히 지켜온 주식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성적입니다. 애플의 추락은 중국의 관세 영향도 크지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믿을 주식이란 없습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에 존버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세계 1등과 같이 변화하는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것과 이러한 투자법만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 줍니다. 아마도 워렌 버핏이 애플의 주식수를 줄인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애플의 추락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워렌 버핏과 같은 통찰이 없다면 세계 시장의 통찰을 따라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인공지능 주식 관련 역시 순항 중이고요. 오히려 많이 오른 신흥국보다 올해 더 오를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에 적응 못한 주식들이 나스닥 상승률을 까먹은 덕분에 나스닥은 헤매고 있죠. 세계 1등에 투자합시다. 서브 이슈입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저는 올해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하면서 한 번에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세계 1등은 상승도 하락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10% 이상 떨어진 적도 있지만 당시에는 나스닥 마이너스 3%만 뜨면 전량 매도를 하고 현금화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세계 1등이었던 엔비디아, 애플 등 나스닥 마이너스 3%와 관계없이 하루에 18%, 9% 이상 폭락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세계 1등 주식도 한갓 잡주와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많은 것을 올해 배웠습니다. 똑똑한 놈은 맞기 전에 피하고 보통인 놈은 맞고 나서 피하고 멍청한 놈은 맞은 다음에 또 맞는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보통인 저는 이러한 폭락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일이 하루아침에 다시 폭락한다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 매뉴얼은 장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매뉴얼로 만들어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요즘 똑똑한 놈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맞기 전에 피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세계 1등이 아닌 다른 주식들도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테슬라의 폭락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 테슬라가 15% 폭락이 있었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설전이 트럼프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테슬라가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테슬라는 장중에 거의 15%가 폭락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제가 테슬라와 같은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안심하고 잤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자고 있는 동안 15% 혹은 20% 이상이 폭락한다면 다음날 심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요즘은 썸머타임 기간이라 오후 10시 30분에 시작해 5시에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시가 열리는 이 시간이 모두가 잘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식의 급락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때도 나스닥은 22.6%, 당시 미국의 시총 1등이었던 IBM도 마이너스 20%가 빠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식에 평생 투자하면서 이런 일을 겪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할까요? 레버리지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먼저 만약 3배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다면 주식이 25%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75%가 떨어져 모든 것을 하루에 잃을 수 있습니다. 잡주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잡주는 하루에 50% 떨어지는 일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세계 1등이나 지수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올해 엔비디아나 블랙 먼데이를 본다면 이런 일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에 우리 재산이 순식간에 0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은 우리가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도 매뉴얼로 만들어서 지금은 대응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주식은 단기간에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진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원시인 시절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정글에서 갑자기 맹수와 마주쳤을 때 생각을 깊이 하면서 우물쭈물 하던 놈은 이미 잡혀먹히고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남은 원시인은 런을 외치면서 바로 도망간 놈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성 제거가 우리의 생존과 맞물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주가가 떨어질 때 공포에 투매를 하면서 급추락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식시장이 크러쉬하게 떨어질 때 대비책이 없다면 우리의 재산은 단 하루 만에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10년, 100년 등과 같은 장기간으로 봤을 때 주식을 포함한 모든 자산은 우상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나스닥을 포함한 모든 지표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크러쉬하게 떨어질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살아남아야 결국에는 부자가 되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단기적으로 크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크게 오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비관론자처럼 대비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낙관론자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즉 위험에 관한 모든 상황에 항상 매 순간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단기간의 위험을 넘긴다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서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마십시다. 오늘은 나스닥 세계 1등 투자 버려야 하나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